예, 제가 요즘 제가 여다인지 야다인지 잘 구별이 잘 안 가서 문의는 새누리 다이고 알매는 아이라고 지금 우리 다에서 그러는데 오늘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전 총리께서는 국무회의 의장을 직접 하셨고 또 국무위원 장관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셔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뭐가 고쳐야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헌법학을 개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거치고 여러 정권을 지켜보면서 저도 짧게나마 국무위원도 해보고 또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 다 당직 다 해보고 또 여당도 해보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체험적으로 나라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더 한층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제가 여당의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난 좀 약간 빗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 네 가지로 한번 규정을 해보면 첫째는 현 정권이 옛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그 중에서도 유신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 또 회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권이 요즘 하는 거 보면 권력의 독점을 넘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몇 가지 말을 보면 특히 이번 정윤회 소위 십상시 사태로 하는 것을 두고 보면 대통령이 해야 될 말씀 중에 좀 이게 아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실세가 무슨 진돗개라는 동 국민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문건이 무슨 찌라시 모아놓은 거라는 동 이거는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는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찌라시란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속어로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지 공식적으로 그 용어가 더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용어는 아니죠. 찌라시라다 이런 이야기는. 언어의 품위 자체가. 이거는 이미 권력의 독점을 넘어서 이게 사유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는 이 가부장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가부장주의로. 대통령이 나라의 국민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국민들도 대통령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각종 공약이나 후보 때 한 이야기를 폐기하고도 아무런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내가 이런 공약을 폐기해서 참 미안하다 이거.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돼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 무상복지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겠고 뭐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적 위치에 오르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때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해놓고 보니까 막상 정부에 돌아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없어. 이제 못하겠더라. 근데 지금 이때까지 공약 폐기한 것 중에 한마디 말도 없잖아요. 나는 내가 여당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기초자치 의원 단체장 공천 폐기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왜 사과 안 하느냐? 그때 나와 당은 기초자치 공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은 사과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무슨 어느 당 중지이냐고 내가 당으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는 공약이 잘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약은 파기할 수도 있죠. 그건 상황이 다르면 그때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못하는 건 뭐냐? 내가 말하는데 아버지가 말하는데 무슨 어머니가 말하는데 이런 그런 가부장적 그런 형태로 들어가지 않느냐. 다음 네 번째는 이게 권력이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으로 배가 침몰되고 40분간이라는 완전 침몰하는 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왜 구조를 못했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 아닙니까? 선자이라는 선원들이 잘못한 건 사법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건 직접적인 잘못이에요. 그건 너희들이 잘못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구조할 수 있는 요 시간에 왜 정부가 무능력으로 잘못해가고 구조를 못했느냐, 그 책임을 져라,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각이 져야 되지 않아요. 내각 수반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수반이 지고 내각이 탑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겸하니까 총리는 그러시죠? 예. 겸하니까 내각 수반이 사퇴하려고 그래도 5년 단임의 대통령직이니까 대통령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각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못 지게 되니까 총리가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 몇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그 외에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국민 여러분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여당 의원이지만은 국회의원으로 볼 때 이번에 여당 의원들 오찬인가 조정해서 할 때도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당 지도부 여러분들 공여히 내가 수변 관리를 잘못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찌라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좀 이해가 가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다. 요즘 말도 무슨 실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진돗개라고 그러고 찌라시가 어떠고 또 어제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 정윤회 씨 들어가면서 무슨 불장난다고. 국민들 앞에 저 문제로 제가 참 부득이해서 저 문제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끄럽게 해서 참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장난이라 가든지 물장난이라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근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없는 정부이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아주 적폐의 결정판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48년에 재헌할 때 그때 헌법은 내각제 헌법인 거예요. 내각제 헌법 초안을 해놨는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돼서 권한을 다 행사해야 되는데 뭐가 내각제냐. 그래갖고 대통령제로 바꾸기도 합니까?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더 잡아야 되니까 계엄령 내리고 발제 개헌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 감금시키고 계엄 내리고 초대 대통령은 연임제, 중임제 철폐하는 식으로 개헌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 살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았어. 도저히 12년 동안 자유당 독재를 겪어보니까 이거 대통령제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각제로 해갖고 윤보선 대통령 장면초 내각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뿌리도 내리기 전에 5.16 쿠데타가 나서 홀리당도 뒤집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대통령 삼성개헌하고 삼성개헌도 부족해서 유신헌법에서 그냥 평생 통통제로 간 것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제가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87년에 임기만 5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87년 당시에 헌법 정치, 직선제 정치하는 국민적인 민주화운동 열기에 의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5년 단임제는 정치를 해놨는데 내연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대통령 중심의 권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60년대 그때 대통령 중심으로 할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할 그 무렵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155불이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87년 5년 단임제 할 때도 우리 국민소득이 3,400불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700만이고 농촌 인구가 1,400만이에요. 지금은 전체 국민 인구가 5천만에 농어촌 인구가 2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헌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하고 정치적 환경이 변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헌을 해서 적어도 국가 원수와 내각은 분리해야 한다.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은 나누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더라도 국가 원수의 권한과 내각 수반의 권한을 나누고 내각은 다시 지방의 권한과 중앙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 내각은 중앙과 지방이 분권을 하고 중앙은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을 나눠야 한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경험했던 소위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그 대통령제 권력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갈까 말까가 내가 많이 망설였어요. 또 민주당 개헌 토론 더구나 또 이해찬 총리가 하는데 가면 저끼리 운동권끼리 또 하냐 이런 소리도 들을 거고 또 하나는 아이고 저 사람 이미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들을 거고 해서 아이고 안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사람이란 한 길로 가야 되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던 길을 계속 가야지 갑자기 변하면 빨리 죽는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잖아요. 에? 내가 좀 좋은 세상 보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토론길 바랍니다.